우리 그럼 푼 결과를 한번 다 같이 봐볼까? 뒤에는 어차피 영향이나 결과나 예시가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시장 전체에 준 영향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게 최종 결과니까. 그지? 스텝상으로 보면은. B번, one of the lasting impacts.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영향이 있어. 리먼 브라더스 크라이시스가 이어지는 거. 얘 시장 전체에 준 영향에 관련된 계속 지속된 서술로서 되게 적절해 보이네. Was the sharing in of regulatory changes. regulatory는 regulate를 생각해보면 조금 편해요. 아까 앞에서 adjust하고 관련된 어휘들 몇 가지를 다 같이 한번 보자고 했었잖아. 그지? 그 중에 내가 regulate도 얘기했죠. 조절 혹은 규제. 그지? 얘는 규제로 읽어야 돼요. 어떤 규제, 얘네들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데 aimed, 얘네는 뭔가를 노렸냐? preventing. aimed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뒤에 있는 뭘 예방하는지가 중요하죠. recurrence. occur 자체에서 온 말이거든. 재출현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어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아니면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런 것들의 재출현 자체를 좀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규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촉구, 요런 걸로 좀 이 계속된 이 임팩트가 계속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네. government는 재평가했습니다. 금융 규제를. 그 다음에 뭘 찾았어? 이것도 계속 단계별로 나오네. seek 자체는 필요가 없죠. 향상시켜. oversight. 전반적인 시야. 그 다음에 curve, SC. curve는 얘는 동사로 쓰였는데, 그죠? 얘하고 얘가 같이 걸려있는 구조네. 지금 보니까. 얘는 뭔가를 꺾어낸 거예요. excessive, 과도한 risk-taking, 아주 위험 부담 안는 거, 이런 것들을 within the banking sector, 얘네들 은행 섹터 부분 안에서 과도하게 리스크를 떠안는 거에 대한 거에 규제를 걸기 시작했어. The crisis served as, 얘는 기능해, a store, reminder, 얘는 되게 확실한 이걸 뭐라고 해야 돼? 회상장치, 기억장치로서 기능하는데 of the interconnectedness, 어떤 서로 연결돼 있음의 완벽한 회상장치로 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에 어떤 애들끼리 연결돼 있는 거냐? 글로벌 파이낸셜 시스템이랑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는 거랑 그 다음에 the importance, 어떤 중요성이냐? prudent risk management. 이거 prudent가 좀 정확하지 않을 텐데 요거는 자주 쓰이는 형용사 중에 하나니까 꼭 따로 뜻을 외워 두셔야 돼요. 확실한이라는 표현이야. 근데 prudent 같은 어휘를 모른다 그래도 대충 알지 않겠니? 그지? 위에서 나올 때 어차피 위험한 거를 자꾸 대출해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위험한 걸 잘 안 하려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지. B번이 오는 건 적절해 보여요? 그럼 C번을 볼래? In the aftermath of Lehman's collapse, 리먼이 무너진 이후에 잠깐만, C번도 적절해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C번도 적절해 보여. 왜냐면 얘가 파산한 이후의 사건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C번도 한번 평가는 해봐야 돼. 다시 한번. Government worldwide, 얘는 전 세계적으로 scramble, 다 뒤섞어. 그 다음에 to implement, 뭔가 실행해. Unprecedented rescue measures, 얘네들 구제, 방안, 이런 것들, 전례 없는 거. 이 전례 없는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 이런 것들을 실행했습니다. implement라는 어휘가 나오니까 관련돼 있는 어휘를 좀 알아보자. 어떤 정책을 실행한다라는 표현으로서 implement가 자주 나오거든. 정책을 채택해서 실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애들은 대표적으로 adopt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채택을 얘기할 때에는 introduce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Central Banks는 슬래시는 내가 흔히 얘기하는 요 표시예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끊어낸 거야. Interest rate를 끊어내고 그러니까 이거 끊어냈다라는 얘기는 이거 커브랑 같은 거지. 그지? 얘는 뭔가 둔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한번 딱 밑으로 이제 강화시켰어. 하강시켰어. The financial institution, 이 금융 기관들은 faced 어떤 걸 마주했어? A wave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tervention은 개입이라는 표현입니다. 정부의 개입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마주하게 되고, for us to prevent a complete collapse of the financial system. 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완벽한 붕괴, 얘네들을 예방하는 이게 뭐냐면은 government intervention이랑 같이 있는 거. 이건 조치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조치들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맞서게 됐습니다. 웨이브 뒤에 오브가 한꺼번에 걸려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The crisis는 prompted, 촉구했습니다. A global recession. recess 자체는 무슨 뜻으로 많이 쓰이냐면 얘 자체도 자동사 혹은 명사로 쓰이는데 명사로 쓸 때는 휴식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이게 침체를 나타내거든. 경기 침체, 어떤 전 세계적인 침체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housing 이것도 또 뭐 그 다음에 야기시켰냐?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실업률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소동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0번도 뒤에 오는 게 적절해 보이는데 이건 판단이 가능하냐? 나는 판단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죠? 근데 구체성 있는 얘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어떤 판단 기준이 모호할 때에는 A번을 보고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지? 그러니까 B번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한번 시간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리먼 브라더스에 이제 있으면은 어떤 규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맨 처음에 정부들이 느꼈어요. 그지? 그러니까 B번, C번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얼추 비슷한 내용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달라. 얘는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고려하는 상황에 가까워요. 그지? 근데 얘는 C번은 규제 자체를 실행을 했다며 실질적으로. 요거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어. A번을 봐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럼 굳이 나오자면 B번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그죠? 이건 실행을 한 상황이야. C번은 이미. As we reflect on the 2009 Lehman Brothers crisis, 요걸 한번 되돌아봐. It serves as, 이건 기능에 a crucial lesson,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In the vulnerability, 얘는 취약성이라는 표현이거든. 요거 관련돼 있는 표현으로 요런 거를 꼭 알아둬야 되겠지. 그지? 취약한이라는 표현인데 어디에 취약한이라는 표현으로 쓸 때 요 형용사 구가 오기도 해요. prone to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이건 어디에니까 뒤에 to 부정사가 오는 게 아니라 전치사 to로 쓰였다라는 것도 바로 파악이 되지. 자, 그럼 마저 한번 봐보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울 건 좀 지우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자체는 어떻게 기능하게 되냐면 중요한 레슨을 줘. 어떤 vulnerability? 얘는 형용사분에 내재되어 있어. the financial system에. 그 다음에 또 뭐도 하냐면 imperative는 imperative 자체는 원래 형용사거든요. 이게 inevitable이랑 얼추 비슷하게 쓰였던 말이라서 내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imperative는 피할 수 없는 이라는 형용사야. 근데 앞에 정관사가 붙었으니까 피할 수 없음 정도로 봐야겠네. 그죠? implementing. 이거 implement를 그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야. effective, 효율적인, 효과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쓸 수밖에 없어. to ensure. 그래서 뭘 하는데? 확실하게, 어떤 안정성을 확실하게 가져와. in the face of 어떤 걸 마주침에 있어서 unforeseen,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볼 때 있어가지고 regulatory framework를 좀 효율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죠? 얘 A번이 나와 있는 이 형태는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얘는 이게 주는 교훈점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A가 확실히 근데 위치가 더 명확한 것 같은 게 A는 제일 끝에 오는 게 맞아. A는 일단 무조건 처음에 안 올 거 아니야. 그지? A가 중간에 끼는 어떤 무언가보다도 A는 어디에 와야 될 것 같아? 니네가 판단하기에? A는 무조건 끝에 와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A는 결론에 가깝잖아. 그지? A는 결론에 가까운데 A 자체에서 있었을 때는 규제 장치의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깝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A는 다시 얘기하면은 B번 뒤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A가 끄트머리에 와야 된다며. B번하고 C번 중에 뭐가 먼저 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먼저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 글 흐름 전체를 한번 다시 파악해 볼까?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줬어. 그 영향은 뭔데? 규제를 애들이 실행했어. 그지? 맞지? 그리고 one of the lasting impacts, 리먼 브라더스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단순하게 그 직후 말고 얘는 이후니까 C번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냐면 여기에서는
이 리먼 콜랩스가 일어난 바로 직후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번부터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계속해서 남겨져 있는 우리한테 주는 영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먼저고,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땐 얘는 그 이후에 지속된 상황에 관련된 얘기니까 B번이 뒤에 오는 게 맞아. 정답은 5번이 맞겠네. 틀렸을걸? 이거 하지 않았냐? 안 했니? 여러분들이 막 틀리거나 이럴 때 제일 짜릿한 것 같아. 뭔가 의미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해봤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 읽을 때 우리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TION, SION 이거 더 얘기 안 해도 되지. 그지? TION 다음에 전치사 구 나올 때는 어떻게 읽기로 했어? 전치사를 삭제한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목적어로서 기능하게끔 읽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TION 나와 있는 건 뭐뭐 하는 것. 만약에 앞에 형용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읽어? 그럼 부사 표현으로 바꿔서 읽으면 되지. 만약에 소유 형용사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 TION이라는 이 동작의 주체로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다 알 거라고 왜냐면 이게 반복적으로 했으니까 유튜브에 이 내용에 관련된 설명이 아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더 보세요. 모르겠으면. 맨 처음에 있는 거, 게다가 the economic impact extends to labor dynamics. 내가 이걸 정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정리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풀어봐도 될 것 같아. 아니 그냥 먼저 푸세요. 이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지? 3분 줄 테니까 바로 풀어봅시다. 다 했지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얜 더욱이, 게다가 이런 표현이니까 뒤에 오는, 아니 앞에 오는 것도 어쨌든 economic impact 요렇게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얘는 앞에 있는 거 예상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지? 경제적 효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은.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보면은, 더욱이 경제적 효과는 확장된대. 어딘가로 넘어가. labor dynamics. 노동 역학. 그러니까 역학 관계지?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뒤에 나오는 거니까 뒤에 나오는 영향 결과 예시도 당연히 노동과 연관되어 있는 영향 결과 예시겠지. 이거는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정답은 뭔 거 같니? 자신있게 얘기해봐. 정답 뭐야? 왜? 아, 자신있게 얘기해. 얘 옷 새로 샀나 본데? 너 옷 새로 샀지, 나이키 그거. 그지? 새 거 같은데? 너무 새 건데? 어. 아, 그래? 형이 새로 샀나 보네. 아, 그래? 빨래를 엄청, 집에 세탁기 못 쓰니? 빨래가 엄청 깔끔. 야, 니네, 근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아, 맞다. 야, 넌 기숙사 사니까 그런 거 있냐? 고등학교 기숙사는 뭐 세탁기 같은 거 있어? 아, 그래? 그 드럼 세탁기 쓰냐? 통돌이 쓰냐? 드럼 쓰지, 그지? 너네 집은 드럼 써서 통돌이 써. 우리 집은 통돌이 쓰거든. 그래? 너네 집은 드럼 써, 통돌이 써? 통돌이? 아, 그러니까 난 이게 되게 궁금해서 그래. 누군가는 통돌이가 더 잘 빨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드럼이 더 잘 빨린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 안에서 통돌이가 훨씬 잘 빨린다고 알고 있거든? 드럼은 약간 자리를 들차지하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아, 니네한테 괜히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돼. 나 그냥 왜냐면 내가 빨래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집안일 중에 하나가 빨래예요. 이게 니네들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면 기숙사 살든가 아니면은, 뭐, 딴 거, 뭐, 그냥 그 자취를 하든가 간에, 그게 되게 큰 일 중에 하나거든. 집안일을 한다는 게. 근데 집안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먹는 거 관련된 거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먹는 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자취 초기에 딱 20살 되잖아. 그러면은 걱정되니까 반찬을 어머니가 바리바리 싸서 이게 택배로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별로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막 그리고 고기 같은 거 못 먹을까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제육볶음 미리 이렇게 좀 볶아놨다가 소분해가지고 비닐에다가 다 싸가지고 어머니 다 얼려서 주실 거야. 그거는 약간 전통 방식이야, 늘 하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한 번씩 꺼내면서 전자레인지 그냥 데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엄청 먹거든. 그리고 콤프로스트 엄청 먹어. 대학교 가면은 콤프로스트로 그냥 끼니 때우면 되니까. 근데 꼭 해야 되는 집안일 중에 하나가, 그러면 좀 더러울 수도 있는데, 방 청소는 또 엄청 중요하지 않거든, 혼자 살게 되면. 그지? 자취하면. 근데 뭐가 중요해지냐면, 그 빨래는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빨래가 엄청 귀찮거든, 니네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빨래를 그 어릴 때부터, 난 자취 맨 처음 시작할 때 20살 때부터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국에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사람이 그거 자기 최면을 걸더라고. 이게 너무 귀찮고 싫으니까 여기에서 좋은 요소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지. 군대를 간 다음에 99.9%의 군대 요소들은 족같으니까 0.1%의 행복한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훈련소에서 종교 행사를 갈 때 초코파이를 줬는데 초코파이가 너무 달게 느껴진다거나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거기 안에서 그나마 좋아하는 요소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사람의 자기 최면이 대단한 게 실제로 좋아하게 됐어요, 빨래를 이제. 진짜 나 빨래 그래서 무조건 내가 해. 왜냐면은 도와준다 그래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라 가지고 빨래 다 해야 돼. 왜냐면 그 향긋한 그 냄새하고 탁탁 털 때 그 쾌감하고 이 햇볕이 딱 널어가지고 햇볕에 그 햇볕 냄새 나고 막 이런 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햇볕 냄새라는 게 그 미세 박테리아들이 다 죽은 그 시체 냄새라고 하대. 근데 그런 냄새 막 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 빨래에 엄청 관심이 많아. 어떤 세탁기가 좋은 세탁기인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드럼 세탁기를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통돌이가 엄청 잘 빨린다고 해서.
갑자기 저렇게 선명하게 잘 빨린 걸 보니까 근데 드럼 세탁기에 대한 관심도 엄청 가는데? 맨 처음부터 한번 봐볼까? 경제적으로 해석하는 거. 야, 이것도 또 해야 되네? 근데 이게 애초에 말이 되는 게 해석하다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의미의 동사인 것 같아? 해석하는 거? 이게 뭔가 암호를 해석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인터프리테이션이 쓸 수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해석은 뒤에 있는 형태로 보건데 암호 해석이 아닌가 봐. 그지? 이건 생각 인식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도 어떤 형태로 온 거야? 절 형태로 온 거죠. 이거 볼 때도 내가 왜 일부러 이렇게 넣은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했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때 좀 이런 식으로 이해했었을걸? 어떤 거에 대한 변화, 뭐로부터 어디로 가는 변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게 구문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빠른 시간 안에 보려면은 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뒤에 있는 to부터 있는 거는 뭘로 봐? 여기에 수반되어 있는 부사 구로만 보면 돼요. 이렇게. 어딨어? 여기 있네. 그지?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편하잖아. 얘 변화시키다라는 표현이거든. 그지? 뭘 변화시키는 건데 수렵 채집을 변화시켜. 뭐로? 이렇게 읽으면 그냥 편하잖아. 수렵 채집을 변화시켜서 뭐로 가게 만드느냐면은 농업사회로 가게 만들어. 요렇게 그 변화시키는 것 요거 자체를 경제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경제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underscores 어떤 거에다 밑줄 쫙 치게 되는 거냐. The role of culture 이 농업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게 돼. in 어떤 상황 안에서 양육하는 거 surplus production 얘는 잉여의라는 표현이죠. 그죠? 잉여 생산물을 여기에서도 또 얘기하네. 그지? 여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또 여기 경제적인 효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성 있게 나온 건가 싶은 의심이 좀 들어요. 그죠? 이건 잘 모르겠어, 1번은. Unlike hunting society with inherent limitation on available resource 이것도 절로 봐. 내재적으로 타고나게 어떤 걸 제한시켜? 가능한 가용 자원들을 제한시키는 뭐 하는 건데? 제한시키고 있는 그 상황을 나타내는 애지, 그지? 제한시키고 있는 건 누군데? 헌팅 소사이티는 이렇게 제한된다는 얘기야. 이거하고는 다르게 얘네들은 허용하거든. cultivation. cultivate는 경작하다. 잉여 생산물 만드는 거 얘네들 자체를 허용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허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the growth of popul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settlement. 뒤에 to가 안 보이긴 하잖아.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습관상 이거는 대괄호를 쳐야 돼요. 이건 실제로 대괄호를 치는 게 맞아. 왜 그런지도 한번 봐볼게. 인구의 성장, 그 다음에 영구적인 정착지의 설립,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얘는 사실 문법상으로는 뭐가 생략된 거냐면 to be가 삭제된 거예요. 여기에서 be는 존재하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대괄호 안 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지지?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 해석하는데, 문장 해석하는 데는 아무런 뭐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니네가 enable이 나오면 무조건 대괄호도 치려고 해야 돼. enable, allow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그지? 왜냐면 얘는 무조건 수동을 나타내는 사역동사니까 to가 붙은 형태로밖에 못 와요. 이것도 복습을 한번 해봐. 야, enable하고 permit 같은 경우에는 뭐 allow까지 요런 놈들은 내가 지금 얘기할 때 무조건 요 형태로만 나온다며.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거 기준으로는 여기 있는 요 놈이 대절이랑 마찬가지인 놈 아니야? 대절이 압축되는 거? 근데 대절이 압축될 때 무조건 to 형태로만 압축되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대절이 압축될 때에는 저런 형태 말고도 ing 형태로도 압축이 실제 가능하거든? 근데 얘네 세 마리는 무조건 to로만 압축돼. 그지? 요거 이유에 대해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외워도 되는데 이 외운 게 지금 내가 물어봤을 때 왜 기억이 안 나냐면은 그냥 외워서 그래.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유를 아셔야 돼.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ing로 압축될 때는 앞에 있는 감정, 사역, 생각, 인식 요거 나타내는 애들이 무조건 밀어내거나 혹은 땡기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사역에 있어서 한번 봐볼래? 사역에서 밀어내거나 땡긴다라는 의미는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니 아니면 수동적인 걸 하는 거니? 능동적인 행동을 만드는 거 아니야? 푸시나 풀이라는 거는? 그죠? 대표적으로 메이크 같은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어때?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메이크류의 동사들, 사역 동사들 한번 잘 생각을 해봐.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에스크 같은 거. 그지? 요청하는 거. 적극적이잖아. 인플루언스, 영향을 끼치는 거. 얘는 적극적인 행동에 가깝죠. 그에 반해서 얘네들은 어때? 어떤 상태를 만들어주는 수동적인 행동에 가깝지. 얘네는 그래서 ing로 압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조금 복잡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힘들어 보이면은 이 패턴만을 좀 기억해 보시면 돼요. 뒤에 무조건 투부정사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기계적으로 해야 돼. 이게 효율적이든 효율적이지 않든 큰 틀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inable은 무조건 투부정사로 압축된다. 요걸 반드시 기억해서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경제적 효과가 위에 나오는 것 같긴 해. 2번부터 가능성은 있어. This surplus. 근데 이 잉여 생산물은 경제적 효과가 바로 잉여 생산물이니까 얘네들은 결국에 became a catalyst. 촉매가 됩니다. 야, 이거 catalyst라는 어휘 나오니까 요 어휘도 자동적으로 생각난다. 그지? 하도 이제 많이 본 것 같아서. 엔자임은 무슨 뜻이냐? catalyst하고 같이 붙어서 되게 많이 나왔었던 어휘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효소지, 그지? 효소. 왜냐하면 니네 과학에서 효소가 곧 촉매잖아, 그지? 반응에 있어서. 어떤 촉매가 되느냐?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무역 같은 거 왔다 갔다 해. 그 다음에 specialization, 얘는 특성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품의 특성화가 된다는 거야. 얘네들은 결국에 알을 낳다. 뭘 낳게 되느냐? The groundwork for more complex economic systems. 이 groundwork는 실제로 여러분들 보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 ground라는 표현 자체가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근원이 되는 베이직한 어떤 작업물이 된 거예요. 더 복잡한 경제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위한 기본 작업물이 됐습니다. 아직도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레이버에 관련된 얘기는 아직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2번은 자동적으로 X 표시를 하셔야 돼요. 뒤에 있는 거 봐볼까? The shift to agriculture, 요거는 necessitated, 뭔가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게 됐는데 a more organized division, 더 조직화되게 나누는 것, 레이버를 뭐로? with individual, 이 개인들이 뭐 특성화되면서 다양한 농업 업무 안에서 여기까지 이제 보면은 레이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지? 3번은 정답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 4번 이하에 쭉 읽어보자. 요거 this specialization이 여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노동에 있는 그 분화를 얘기하는 건지, 노동 특성화를 얘기하는 건지, not only increase overall productivity, 얘네들은 생산성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pave the way, 요걸 볼 때도 여러분들이 요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pave 자체는 여러분들 pavement에서 보지 않았니? pavement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 그냥 사전에는 도로라고 나와 있다라고 보통 얘기했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포장도로라고 얘기했어요. 그지? 그래서 인도 같은 것도 페이브먼트라고 보통 얘기한다고. 인도는 웬만하면 포장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어떤 유사어휘라기보다 관련돼 있는 어휘도 같이 공부하자 그랬냐? 이 페이브먼트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 보행자라는 뜻으로 페데스트리안이라는 표현도 왕왕 나온다. 요 얘기했거든. 근데 이번에 페이브먼트에서 페이브를 똑 떼다가 the way를 페이브하다 이렇게 쓰였으니까 이것도 추론이 됐었어야지. 그죠? 요거는 그러면은 포장하는 거예요. 길을 포장합니다. For the emergency. 어떤 출현 of economic classes. 결국에 얘네들은 경제적인 계층이나 아니면은 hierarchies는 계급 구조. with societies. 이 사회는 계급 구조를 불러 일으켰어요. Despecialization 앞에 있는 노동 분할을 얘기하는 게 맞네. 고민할 것 없이 정답은 그냥 3번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레이버에 관련돼 있는 얘기를 시작한 거는 3번 이하에 있는 문장부터니까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5번 이하도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 마지막 있는 스텝으로서 society가 transition, 어떤 거 변화시켜, 어떤 거에 의존하는 거 안에서 즉각적인 어떤 자원의 이용 가능성, 여기에서 어디로 옮긴 거야? to 이하로 옮긴 거죠. 그죠? planned cultivation, 아주 계획돼 있는 경작으로. 니네들 이제 보면은 요것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니? reliance라는 표현이 명사이긴 하지만 의존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 그지? 그 뒤에 있는 표현을 내가 중괄호 표시를 했는데 이 reliance의 중요도가 되게 떨어져요. 문맥상 이미 추론 가능하거든.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이동한 건데 그냥 즉각적인 자원 이용해서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 reliance는 별로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그지? 의존을 나타내는 표현은 그 뒤에 있는 전치사 구를 살리고 앞에 있는 거는 문맥상 겹치는 말에 불과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to plan, 계획된 경작으로 옮겨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서 a new economic paradigm, 새로운 경제적인 패러다임이 나타났습니다. ability는 뒤에 있는 게 행동이구나. 그지? ability 자체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행동이야, 행동. store, 저장해. 그 다음 trade, surplus agriculture goods. 얘 잉여 농산품들, 얘네들을 무역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became a driving force. drive라는 표현이 영어 이제 수능에서 나올 때는 운전하다라는 표현 자체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끌다라는 표현으로 훨씬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운전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때 drive는 보통 자동사로 쓰일까, 타동사로 쓰일까? 어떤 것 같아, 여러분들이 보기에? 드라이브 뒤에 카가 나오는 경우가 필수적이야? 필수적이지 않죠. 그죠? 그럼 자동사로도 쓸 수 있는 거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동사로 착각이 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니네들이 한번 이거 생각해봐. 내가 하나의 문장을 적어볼게. 이 문장이 대시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We are solving 요거 읽는 거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죠. 그죠? 읽는 거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어. 우리가 이 분야 위에서 해결하는 이거 근데 읽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구나. 해결하는 가정일까 아니면 해결한다는 가정일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가정을 해결하는 거야? 아니면은 해결한다고 하는 가정인 거야? 이게 되게 말장난 같은데 결국에 이 미묘한 차이가 해석상에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 않니? 완전 다른 말이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떤 거에 집중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건 다 눈치채잖아.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뒤에가 비어있잖아. 여러분들 solve가 자동사로 쓰인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지 않아? 그지? 그럼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solve 뒤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와야 돼, 목적어로? 일반적으로,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가 오는 것 같아요? 해결한대. 뭘 해결해, 보통? 문제를 해결하지. 그지? 문제를 해결하지. 그러면 이게 감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더 편해요. 이번에는 요렇게 얘기해 볼게. 이거 여러분들 너를 지불한다라고 얘기해? 아니면 이런 거 표현 말고 요렇게 얘기할래? 요번에 내가 낼게. 요렇게 얘기하는 거. pay는 자동사예요? 아까 solve랑 비슷하게 생각해봐. pay는 아주 특수한 상황 아니면 뒤에 뭐가 나와? 내는 건 뭘 내, 보통은? 돈을 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 뒤에 목적어가 너무 당연한 게 나와야 될 경우에는 굳이 안 쓰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드라이브 뒤에도 운전하다로 쓸 때는 자동차가 오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굳이 안 쓰는 것 뿐이야. 그지? 요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드라이브는 내가 이거 얘기를 하니까 괜히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이 전치사 구동사하고 구동사를 구별할 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 이제 볼 때도 드라이브는 이제 무조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 뭔가를 이끌다라는 표현에 타동사로 쓰이거나 혹은 운전.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이끄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드라이버 car 하는 것도 자동차를 내가 조종해서 이끄는 거잖아. 근데 드라이브 할 때는 왜 자동차 car가 안 쓰여? 현대 사회에 있어가지고 드라이브가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삭제된 상태로 쓸 때 무조건 자동차라는 뜻이 있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없애는 것 뿐이야. 드라이브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어의 뜻은 뭐인 거예요? 뭔가를 이끌고 조종하는 거예요. 조정하고, 그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뭔가를 이끌어내는 힘, 요렇게 읽어야 되지. 아, 요런 것들이 됩니다. 결국 저장하는 능력, 이런 거, 트레이드 하는 능력은 for economic development, 얘네들이 어떤 경제 발전에 있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shaping, 만들어낸다. the foundation, 어떤 기초를, early civilization, 초기 문명을 설립하는 걸 형성해냅니다. found가 이 find의 과거형으로 쓰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동사로 쓰일 때는 설립하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오늘은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네? 그지? 애매모호하니까 깔끔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